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김상순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읽어주는 연인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제 마음과 상황을 누군가에게라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 혼자 집안일과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제 아들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에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도봉구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들에서 주방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갔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보자면 한없이 기쁘기만 했고 그저 제 아들 하나 키워내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자 저는 그동안의 작은 모아둔 돈으로 더 좋은 환경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더 나은 곳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빛바랜 원룸에서 조금 더 나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비록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민호가 더 밝게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없이 일하고 힘들 때면 민호의 웃음과 자라는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민호가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제 아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크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이름난 대학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 꽤 알아주는 학교에 경영학과에 진학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격증을 보며 그래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환하게 웃는 민호를 보면서 저는 그걸로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아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는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아이고 네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엄마도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가 힘들어 지칠 법도 한데 민호는 늘 고생하는 티 하나 내지 않고 밝게 지내며 도리어 저를 위로해주곤 했고 우리 모자는 이제 꽃길만 걸을 듯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민호는 다행히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에 있는 회사에 무난히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신입사원으로서 꾸준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소박하게나마 그간의 노력 덕분에 이룬 안정된 삶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공부도 직장도 중요하지만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잘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때 마침 아들이 만나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던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는 당황스럽게 나가서 맞이하게 되었고 집에 마땅한 식사나 준비할 거리도 없었는데 아들의 귀한 손님이 왔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 김아영이에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럼 얘기 좀 미리 해주지. 어서 와요. 아가씨가 갑작스레 와서 내가 경황이 없네. 어서 들어와요. 지금 뭐 장도 봐야 하고 준비한 게 없는데 차 좀 마시다가 나가서 식사하러 가죠.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요새 워낙 음식이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께서 고생스러우실 필요 없으세요. 다들 집안마다 입맛도 제각각이라서 그냥 대중적인 음식이 어머니 손도 덜 가시고 저도 부담 없고 좋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럼 나가서 이따 식사하러 가지요.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는 참 좋게 말하며 당당하지만 조금 기가 세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렇게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도 눈 똑바로 마주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모습은 옛날 우리 시대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예비 며느리는 빛나는 보석 반지와 번들거리게 치장한 모습이 돋보였는데 참 잘 어울렸지만 처음 남자친구네 인사 올 때 복장치고는 조금 화려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녀는 대충 둘러보는 눈길이 마치 집안 구석구석을 평가하는 듯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왔어요. 예쁘게 생긴 모습이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리네. 그래,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저 어머님,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요. 조금 특별한 일이긴 한데 덕분에 바쁘게 살죠. 제 쇼핑몰이 좀 유명하고 또 제가 옷을 직접 입고 찍어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 브랜드와 계약이 성사되어서 해외 스케줄도 많이 생겼어요. 돈도 되게 많이 벌어 우리 자기가. 나중에 나더러 살림하고 자기가 돈 벌어 온다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도 크고. 아, 그렇구나. 좋네. 요새는 예전이랑 달라서 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위해서 밥벌이 한다고 하더라고. 밥벌이는 아닌데 제 직업이지요. 제 억센말에 며느리가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아차 속으로 실수했다 싶었습니다. 직업을 밥벌이라고 표현한 것이 스스로 주책이라고 생각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진 듯 했지만 부쩍 말수가 줄어서 제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양성평등,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는 멀리 사셔서 웬만하면 자식들 안 보고 사시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모님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유연한 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뜻이 이해가 안 가는데? 민호가 그 말을 듣고 저를 흘끗 보더니 예비 며느리 아영이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아영이 말로는 우리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 같아요. 꼭 모여야만 가족인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낸다고들 하니까 뭐 그런 소리예요. 여자는 아들의 말에 대해 동의한다는 듯 믿음직한 눈길로 보았고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은 결코 며느리에 대한 인성에 대해 마음의 안듦이 아닌 아들이 벌써부터 며느리 편을 들며 말도 안 되는 말도 감싸고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딴청을 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비 며느리는 가게 되었는데 저는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너 아영이는 어디서 만났니? 아무래도 너랑은 좀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톡톡 튀고 발랄하고 나는 그런 성격이 좋더라고. 내가 우울해 있을 때 만나면 나랑 항상 웃게 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줘서 아영이가 정말 좋아. 나는 이런 감정이 처음이거든. 민호야, 결혼은
정말 자기가 맞는 사람하고 해야 돼. 그냥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해야지 오래오래 백년해로 할 수가 있어. 아영이도 그런 사람이야. 인상이 강하고 톡톡 튀어서 어른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편견 없이 보면 얼마나 아영이가 속 깊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아들의 확신 있는 말에 저는 일단은 알겠다 여겼고, 저는 정말 제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아들의 며느리를 바라보았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도 아영이와 잘 만나는 것 같았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거 보면 정말로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본성인 걱정스러운 마음 탓인지 화려한 모습이 어쩐지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고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민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영이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편하다며,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편하고 잘 지내야 한다며 어려움 없이 잘 치대기도 하면서 애교스럽게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이런 성격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정이 들다 보니 조금씩 장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대학을 못 나왔다며 대학 나온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자기가 꿈을 이뤘다며 아들을 못내 띄워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아들이 아영이를 좋아하는가 보다 싶었죠. 아들이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는데 아영이는 하염없이 그걸 좋게 보고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오빠도 대학을 나왔는데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노릇하는 건 난 별로더라고. 사업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니까. 실제로 며느리는 의류 쇼핑몰을 5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지금 월 매출 5천만 원씩 나갈 정도로 굉장히 돈을 잘 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번 돈으로 비싼 외제차도 끌고 다녔고 그 이름으로 작은 집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월급쟁이인 면이 아쉬웠던지 자꾸만 사업을 하라고 곁에서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헛바람을 넣으니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남자란 것이 원래 여자한테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지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기야 제 앞에서 사업 자금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진지하고도 단단한 표정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민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왜? 분명히 아영이가 바람을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사업에 욕심을 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헛바람을 넣는 이들이 많겠지만 흔들리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호는 학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 자신이 합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한 3억쯤? 아니, 내가 모은 돈 있으니까 엄마 돈은 2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2억 5천이나? 민호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쳤지만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무거워졌고 제 머릿속엔 걱정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젊은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배란 사람은 2억 5천씩이나 투자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들에게 사업의 위험성과 불확실함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뭐에 홀렸던지 사업만 고집했습니다.
좀 도와줘요, 이번만. 엄마, 나 돈 벌고 싶어서 그래. 지금 다니는 코딱지만한 회사에 충성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커리어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다. 2억 5천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번은 넘기고 나중에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또 너에게 기회가 올 거야. 더 이상 월급에 얽매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사업 성공해서 엄마한테 진정한 효도를 하고 싶어. 아들의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렇게 의지를 드러내는 아들의 결심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었기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억 5천은 조금 힘들고 최대한 마련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 했습니다. 1억도 제게는 버거운 돈이었고 노후 자금하려고 나중에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내주는데도 의심이 가득 찼지만 아들을 믿어주고자 보탬이 되고자 그냥 버리는 셈치고 두 눈 꽉 감고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그거라도 가져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며느리라도 돈을 보태줄 줄 알았지만 아영이는 그 정도로 아들의 사업에 대해 희망을 걸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호의 사업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소리에 당장이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굴었던 민호의 얼굴에는 점차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걱정과 피로가 쌓였고 집에 돌아오면 돈만 외치며 신경질적인 모습이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위안을 찾는 것이 아영이 곁이었고 아영이는 아들 곁에 있어준답시고 저희 집에서 몇 밤씩 자고 가는 날도 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아영이에게 부축당해 와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원망은 어김없이 제게 왔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에 그래. 처음부터 통 크게 투자했으면 훨씬 잘 되었을 텐데 쥐콩만큼 투자하니 애매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회사가 어려워졌잖아. 그냥 엄마 1억 하늘에 날려보낸 셈 칠 테니까 다 잊고 다시 직장 취직해라. 너 인생 공부한 걸로 충분해. 1억만 날린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하지만 아들은 이를 바드득 깔며 저를 원망스럽게 보고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영이가 안 도와준 것이 천만 다행이었죠. 점차 집에서 나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어느새 방 안에 틀어박혀 술과 게임에만 몰두하는 생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 안에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희미하게 게임 소리만 들려오고 종종 굴러다니는 빈깡통 소리가 집안 곳곳을 울리곤 했습니다. 아영이 역시 이런 민호의 모습에 결혼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집에 더 이상 그전만큼 자주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지만 민호는 아영이가 없으니 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변해버린 민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민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느끼는 그 순간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 회사 가기 싫으면 잠깐 나와서 엄마랑 좀 돌아다니자. 어디를 가요? 다 갈 데가 있어. 일단 따라와. 아들의 손을 일으키고 억지로 같이 가자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그냥 이대로 민호가 무너져 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얻어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이미 1억씩이나 아들의 사회 경험 자금으로 날린 상태였고 그나마 제가 사둔 상가가 있어서 거기에 아들이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인테리어 하거나 가게 수리를 마련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같이 작은 백반집을 하고자 했고 당장 들어갈 현금이 막막했지만 일단 노후 자금을 꺼내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채워 넣어야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이런 것이 함정이기는 했습니다. 당장 들어갈 목돈이 없다고
그걸 딴 데다 쓰다가 몽땅 날리는 수가 허다했기 때문에 정작 노후 자금을 필요할 때 못 쓰고 그 전에 탕진하는 수도 많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근간인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아둔 작은 저축까지 끌어모아 마침내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이제 민호가 다시 세상에 나와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처음 민호를 설득했을 때는 별로 크게 흥미가 없어 보였지만 여러 번 진심을 담아 부탁하자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힘을 합쳐보자. 너도 나도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될 거야. 이 가게와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야. 물론 막상 가게를 둘러보니 오래된 건물이었고 좁은 공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해졌으니 뭔가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휑한 벽면과 손때 묻은 가구들을 바라보니 이곳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민호와 저는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오픈이 아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고민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손님이 금세 몰려들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니 동네 주민 몇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민호 역시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손님들이 차츰 들어가자 마지못해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손님에게 친절하게 주문을 받으며 다시 일하는 기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민호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저는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게의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민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일어서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매일 아침마다 가게로 나와 간단한 청소와 재료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저녁 민호의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얼떨떨해하며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친구들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돈을 굴려야 진짜 부자가 된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요즘 인기 있는 투자 방식과 자산 불리는 법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얼핏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민호는 점차 귀가 솔깃해지는 듯 보였고 친구들의 말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와닿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아들이 그 친구에게서 몇 가지 조언을 얻어 작은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번에도 엄마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기왕 투자한 거 어떡하겠니?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잘 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느낌이 좋아요. 혹시 아영이한테는 소식 없냐? 이런 순간 사실상 말릴 수 있는 거는 옆에 배우자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할 말 똑바로 하는 아영이가 불현듯 생각이 났고 정확하게 아들에게 아영이와의 사이가 끝났는지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영이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냥 저는
헤어졌으려니 생각을 했고 저도 더 이상 아영이에 대해 눈치껏 말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민호가 다시 의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투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투자 가치가 오르면서 수익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빚을 갚아 나가며 손에 쥐는 수익을 체감하게 되면서 얼굴에도 어느새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결실을 마주하자 민호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잊은 듯 여유 있는 미소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 후로 우리 집안 살림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죠. 민호는 그토록 바라던 여유와 안정감을 되찾아가는 듯 했고 그와 함께 저 또한 기쁨과 보람으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살림이 피는 듯 했고 저와 같이 하는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아들이 언젠가부터인가 다시 느낌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못내 옷차림도 신경 쓰고 콧노래도 부르고 저는 왠지 민호에게 새로운 좋은 인연이 생겼나 보다 싶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뜻밖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아영이가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는 두 눈을 비벼서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전보다 더 생기 있고 발랄해진 상태로 아들의 마음을 뒤흔들러 왔습니다. 전보다 아들의 형편이 핀 것을 알았던지 정작 어려울 때는 떠났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아와 아들의 옆에 찰싹 붙어 있던 게 눈에 몹시도 거슬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지요? 제가 일이 바빠서 한동안 해외에 있기도 했고 정신이 없었어요. 민호 씨랑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면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만 가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정작 민호 어려울 때는 나몰라라 했으면서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염치가 너무 없지 않겠니? 어머니, 섭섭한 건 알겠는데요. 염치 운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그동안 사업 때문에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마침 그 타이밍에 민호 씨랑 안 좋아졌던 거지 민호 씨가 사업이 어려워서 떠난 건 결코 아니었어요. 아영이는 억울하다는 듯 제게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고 저는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문제는 민호는 그 여자에게 폭 빠졌는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아영이에게 만나자고 매달린 것도 바보 같은 아들이더라고요. 아영이는 안 된다고 말렸던 저를 구시대적 생각에 사로잡힌 다른 엄마들과 똑같다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다시 어긋나게 되었지만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영이와 사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빠르게 결혼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예약도 거의 완료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아들을 곁에 두려면 결혼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영이 곁에 있는 아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스하고 다정한 웃음을 하는 것이 영락없이 나를 사랑했던 남편의 시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져버리고 말았고 한복 예약하는 날 저는 나름 예비 며느리와 분위기 좀 풀어보려 말을 걸었습니다. 이 고운 색상 좀 봐라. 너무 예쁘다.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딱 어울리겠는걸? 뭐 이쁘네요. 제가 결혼을 반대한 것을 알았던지 아영이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과 말투에서 저 역시 쌓였던 억하심정이 밀려와 마음 같아서는
귀싸대기를 치면 속이 후련할 것만 같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랬겠지요. 그 말투에 가슴속에 묘한 서운함과 사람의 진을 빠지게 하는 묘한 짜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고르며 화를 억누르며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갔나 싶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복도를 지나던 중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짜증나. 누군 좋아서 이러나? 몸에 백반청국장 향기가 배어가지고선 속이 느글느글 하다니까. 참나.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했나봐. 민호씨가 하도 매달려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그 늙은 여자를 보니 정남이가 떨어지네. 저를 늙은 여자라고 막 부르며 말을 하는데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들과 나를 무시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저를 낮춰 말하나 어디까지 안아보려고 이악 물고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려서 받아는 줬는데 잘한 일인가 몰라.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게도 잘 되고 투자에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마음 같아서는 적당히 맞춰주고 이혼해서 위자료나 좀 갖고 나와서 내 사업 다시 차리던지 하려고. 뭐라든 돈이 필요하잖아. 아영이의 말이 귀에 하나하나 박혀오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결혼이나 마찬가지였고 위자료를 뜯어내어 자기 사업 미천을 마련한다는 소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러 그녀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통화를 이어가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그녀의 목소리가 휴대폰에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아유, 나만 믿어. 저 여자 신경 쓰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니까. 민호? 참 착하긴 한데 멍청하고 어리숙해. 그냥 돈 있으니까 모셔드리려는 거지 뭐. 돈 빼면 별 볼 일 없는 남자잖아. 이혼까지 안 가고 돈을 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힘든 일 겪어서 그런가 전보다는 좀 똑똑해진 느낌이더라고.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다정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비아냥 섞인 말투에 입술을 깨물며 이 상황이 꾸미기를 바랬습니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아영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러운 미소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다 골라보셨어요? 아영이는 마음이 찔렸던지 연기하고 살가운 척하며 제 옷 매무새를 고쳐주는 듯 손을 뻗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가증스러워서 손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아영은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 내가 지금 다 들었어. 우리 민호 재산이 그리 탐이 나든? 우리 민호 가진 것 없는 애다.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남자를 알아보는 게 좋아. 아영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한눈에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홀려서 그 돈으로 뭐? 이혼해서 위자료로 가게를 차려? 어디 세상 일이 네 맘같이 쉽게 되나 안 되나 보자. 아영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억울하다는 듯 잔뜩 성난 목소리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망상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한 적 자체가 없거든요. 아영이의 뻔뻔함에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당장이라도 증거를 보여주면 낫겠지만 증거가 쉽사리 들켰다가 젊은 아영이한테 힘을 못 당해 내어 뺏기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네가 뭘 얘기했는지 똑똑히 알아. 너 우리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보고 마음을 두고 있는 거 다 알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고? 민호 씨가 결혼하자고 얼마나 저를 따라다니는 줄이나 알아요? 어머님이 괜히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들 뺏기기 싫으니까. 너 어린애가 정말 사람 마음을 우습게 보는구나. 네 시커먼 흑심이 다 보이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해? 그럼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한테 뭐라 하세요. 민호 씨랑 제 결혼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어머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셔도 저 못 쫓아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투리 잡고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들하고 갈라서기 싫으시면 어머니도 눈치껏 행동하세요. 말을 마친 아영이는 휙 돌아서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제게 할 말이 있으세요? 민호가 너를 그렇게 좋아해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애한테 트집 잡아 이혼할 생각이나 하고 그 위자료 받을 생각이나 하는 거 사람으로서 너무 저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설교 좀 그만하세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던데 민호 씨도 아들이니 어머님보단 저를 믿겠죠. 제 말 한마디면 평생 어머님이랑 민호 씨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심 단단히 각오해야 할걸요? 민호가 어떻게 그렇게 네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을 하냐? 제가 그 사람 부인인데 그 사람 성격 하나 파악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저희 얼굴 보고 싶으시면 더 이상 회방 놓치다 말라고요. 저희한테 잘못 보이면 찾아와주는 자식 없어 독거노인 되려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독거노인으로 만들어드려요? 아영이는 제 앞에서 그렇게 아들의 애정을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된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새 휴대폰으로 녹화했으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겠죠. 며느리가 차를 몰고 멀어지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냉소적인 말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민호에 대해 내뱉는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하나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새파랗게 아들보다 어린애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니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제 자존심까지 짓밟히게 둘 수 없었습니다. 녹화된 이 영상을 아들 민호 앞에서 틀어놓고 아영이의 모습을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민호야, 너랑 아영이랑 같이 저녁 한번 먹자.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하고 싶구나. 요즘 서로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잖아. 갑자기 저녁이요? 아영이랑 같이 한복 고르러 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영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하려고. 아영이한테 줄 선물도 있으니까 내가 간다는 말은 하지 말고. 일단 알았어요, 엄마. 그럼 시간 맞춰볼게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시죠? 혹시 아영이하고 다툰 건 왜? 아영이가 나랑 다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될 사이이니 고부 사이가 껄끄럽다고 하잖아요. 엄마 가뜩이나 아영이 맘에 안 들기도 했고. 나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니다. 그저 너랑 며느리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구나. 아니에요. 알았어요, 엄마. 그럼 제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약속은 잡아 놓을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휴대폰을 잘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천천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와 아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자 아영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인가? 아들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아영에게 말했는데 아들도 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밥 먹으러 나오자고 했다 하면 아영이가 안 나올까봐 미리 아영이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식당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내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준 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오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초대했어. 미리 말 안 했었나? 괜찮지? 아영은 당황한 듯 짧게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였고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도 같이 드시면 좋지. 어차피 어머님이 계시면 보통 사주시잖아. 아영은 은근슬쩍 계산서를 제 쪽으로 밀었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으니 돈이라도 쓰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저는 이미 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끝났고 아영이는 자기 잘난 듯 제가 살아온 연륜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무지하기는 하지만 살면서 얻은 지혜가 있었고 얼마 후 음식이 나오고 몇 마디 대화가 오갔지만 아영은 계속 주변을 신경 쓰며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이 자기 편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짐작한 것이었죠. 그 사이 아들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고 저는 조용히 아영이를 불렀습니다. 아영아, 나 좀 보자.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아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영아, 너 민호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니? 내가 기회를 주마. 너에게. 그러려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다.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발뺌이 익숙한 듯 툭 던지고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자기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서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것을 재생했습니다. 그때 아영이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고 제게 녹음본이 있던 것을 빼앗으려 들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거 녹음해서 민호 씨한테 보여주면 민호 씨가 당신한테 돌아갈 것 같아? 아들한테 집착 좀 그만해요. 아주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시어머니 만났다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서 내가 먼저 당신 쫓아내야지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이거 놓지 못해? 아이고, 이리 내놔요. 이런 못된 물건 갖고 있으면 내가 당신이랑 남편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끊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간힘을 다해 핸드폰을 놓치지 않았고 아영이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핸드폰은 서로의 손에 미끄러져 쭉 나갔고 그것을 주운 것은 화장실에 다녀온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녹음이 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눌러보았고 녹음 내용이 흐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저와 아영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점차 녹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아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다가
점점 새하얗게 질려가는 얼굴로 민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억지로 웃음을 띠며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농담이야. 알잖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 잠깐 그런 말을 한 것뿐이야. 왜 엄마가 당신을 갑자기 만나려 하나 했더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오해라니까?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뿐인데 꼭 그렇게까지 가시돋친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 그러나 민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영은 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초조해했습니다. 아영이는 갑자기 제 쪽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이딴 걸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영은 저를 밀쳤고 제가 나뒹굴게 되자 아들이 재빨리 저를 일으키려 할 때 다급하게 민호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챈 아영은 화풀이하듯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액정이 바닥에 흩어졌고 아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영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 줄 몰랐듯 아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네 어머니한테 보다 나한테 좀 집중해줘. 그 상황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아영이는 민호를 향해 변명했습니다. 난 그동안 어머님이 뭐만 하면 자꾸 딴지 거시는 게 속상했어. 하지만 당신 생각해서 다 참아왔잖아. 그런데 어머님은 내가 당신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혹시 장가 보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민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다 어머니 탓이라는 거야?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속내 때문이라고? 정말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수로 어머님이랑 싸우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자꾸 오해해? 그러자 민호는 아영이의 실체를 확인해서 그런지 더 이상 아영에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오해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 네가 뒤에서 우리 엄마를 험담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것도 다 오해란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하시고 저급하신 줄이나 알아? 남의 말이나 엿듣고 녹음이나 하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 못하겠어? 당신 엄마가 당신을 내게 뺏기는 게 싫어서 나와 당신을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당신도 어머니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상황 좀 확인하라고.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말입니다. 저는 참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민호 앞에다 대고 악을 지는 아영이에게 마침 직원의 손에서 막 메뉴로 나온 티본 스테이크로 아영이의 귀싸대기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영이는 티본 스테이크 귀싸대기를 맞고 악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른 다음에 뺨을 부여잡고 일어났고 통증이 꽤 있던지 아프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민호는 얼떨결에 아영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민호를 의식한 아영이는 나 죽겠다 하고 네 엄마가 나 쳤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바란 건 딱 하나였어. 우리 민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딱 그거 하나. 그런데 너는 그런 말에 자꾸 딴지 걸고 불편하게 구는데 민호를 돈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너를 내가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겠냐? 하지만 아영이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냥 아들의 의사에 맡기고 뒤로 좀 물러나 계세요. 민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자꾸 행복을 망치려 드는데요? 아영이는 제게 스테이크로 맞은 따귀가 얼얼했던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스테이크를 다시 들었고 그걸 말린 것은 천만다행스럽게도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싸늘하게 그걸 잡고서 내려놓게 했고
제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영이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보다 어머님을 택하겠다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못 있겠다고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내가 온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내팽겨치고 무작정 엄마 말만 믿겠다고? 택하는 게 어딨어 우리 엄마를? 누가 가족끼리 택하고 말고가 있어? 나는 너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고 다시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너는 내가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었던 게 정말 실망이긴 하다. 아영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민호의 다친 마음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영은 온 힘을 다해 민호를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민호는 참으로 차갑게 그런 아영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떨궈버렸습니다. 그러지마 민호야.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네 엄마 때문에. 그러자 민호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영에게 되받아쳤습니다. 너도 엄마 있잖아. 네 엄마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듯 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내 소중한 우리 엄마한테 누구보다 잘해야 할 네가 그렇게 못되게 대하고 날 이용하려 했던 게 더할 나위 없이 화가 나. 우리 엄마가 준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칠 순 없어. 더 이상 우리 보지 말자. 누구 맘대로?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왔는데 겨우 이런 걸로 파혼하겠다는 거야? 평생 어머님 치맛자락에 묶여 살라고? 그러자 우리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 치마폭에 묶인 게 아니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야. 여기서 끝내는 게 나도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나아질 거야. 우리 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제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손을 놓치지 않고 레스토랑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영이가 아무리 뒤에서 울부짖고 난리를 쳐도 아들은 절대 봐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언뜻 거울 속에 있는 아들은 참으로 착잡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안쓰러워서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민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저도 언젠가부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돌아온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였을 텐데 돈이 없을 때 나를 떠나갔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돌아오는 여자는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애써 담담한 척 노력했지만 가슴이 많이 미어지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이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당장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끝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랑은 돌고 도는 것이고 사랑으로 생긴 상처는 사랑으로 치료받는 게 맞기에 얼른 아들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힘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겠지요.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 정도로 끝난 게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민호와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잔잔한 바다처럼 이제는 서로에게 평온과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민호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시장에 같이 갈까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민호는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잘 신경 쓰지 않던 아이라 먼저 나서서 시장에 가자고 하다니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괜찮겠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시장 가고 싶어요. 요즘 어느 여자보다도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하며 따뜻해졌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내내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도 나누어 들고 필요한 물건을 대신 찾아주며 배려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에게 머지않아 굉장히 좋은 아가씨가 생기게 되었네요. 착하고 예쁘고 순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여자인데 아들은 그렇게 아영이를 잊지 못했지만 새로운 사랑이 생기자 확 잊어버리고 현재 새 사랑을 받아들여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영이는 그 후에 좀 알아보니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헛수작을 부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본인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는데 이제는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 되었고 아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을 조만간 선사해 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